이 참수가 두 개가 fx 아래로 볼록한 거, gx 위로 볼록한 거 그림과 같다.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부등식에 대해서 이해해야 돼. 이거 fx하고 gx랑 뭐 해놨어? 곱했지. fx라고 하는 것은 이 함수의 그래프의 y값을 얘기하는 거고, gx라고 하는 거는 이 함수의 그래프의 y값을 얘기하는 건데, 둘이 곱해서 0보다 어떻대? 그럼 0보다 어떤 두 대상이 곱해서 0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둘이 부호가 어떻다는 얘기야? 부호가 같은 데를 고르시오 라는 얘기지. 곱해서 0보다 크다 했으니까 부호가 같은 부분을 고르시오. 다시 말해 fx가 y값이 양수일 때 gx도 똑같이 y값이 양수고, 이거 y값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fx의 y값, 이제 선생님이 시끄러워. y값은 함수값이라고도 부를게. y값은 함수값이랑 똑같으니까 fx의 y값이 음수일 때 gx의 함수값 y값이 음수, 동시에 음수인 걸 고르래. 그럼 fx부터 보시면 fx는 이 부분에 있는 함수값들이 다 양수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는 함수값들이 다 양수고, 그리고 fx를 또 보시면 fx의 이 부분에 있는 함수값들이 다 음수야. 근데 gx는 이 부분의 함수값이 음수지. 이 부분의 함수값이 음수고, 그리고 gx는 이 부분의 함수값이 양수지. 그래서 이거를 잘라줄게. 먼저 이렇게 봐봐. 이렇게 봐봐. A와 B 사이에 있는 X값을 집어넣으면 지금 GX가 잘려 있어서 너희들이 보기에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GX의 그래프는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 A하고 B 사이에 있는 X값을 한번 대입해 볼게. 그러면 여기 있는 X를 여기쯤에 있는 X를 딱 대입을 하잖아? 이렇게? 그럼 fx에다 대입하면 이 fx는 부호가 뭐가 나와? gx도 대입하면 부호가 뭐가 나와? 그 선생님이 이렇게 경계를 나누는 게 뭐냐면 a하고 b 사이에 있는 x값들을 집어넣으면 fx도 음수, gx도 음수가 항상 나오게 돼 있어. gx 음수, fx 음수. 그러니 안 그러니? 그거를 선생님이 여기다 표시해 준 거야. 물론 찾기가 쉽지는 않지. 연습이 필요하겠지. 자, 그래서 A하고 B 사이에 있는 것들,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X값들을 대입하면 fx도 함수값이 음수, gx도 함수값이 음수가 나오고, 둘이 부호가 같으니까 곱하면 0보다 클 것이다 범위를 하나 구한 거야. 그 다음에 또 잘라볼까? 둘 다 양수인데를 한번 선생님이 잘라볼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fx도 마찬가지고, fx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커지고 있어.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c부터 d까지의 x값들을 집어넣으면, c부터 d까지 x값을 예를 들어서 하나 넣어볼까? c부터 d까지 x값을 아무거나 이렇게 대입을 하면 fx도 양수가 나오고 함수값이, gx도 똑같은 거에 대해서 양수가 나오니까, 그지? 얘뿐만 아니지. 여기 있는 거 대입해도 fx도 양수, fx에 대입해도, 이거를 gx에 대입해도 양수, 다 양수가 나오잖아. 선생님이 여기다 다시 이렇게 해놓은 게 보면, 잘 보면 0부터 d까지의 x값을 대입해서 함수값을 개입하면, 계산하면 fx도 양수가 나오고 gx도 동시에 양수가 나오니까 둘 다 양수여서 곱하면 0보다 클 수 있다. 그래서 저 부분의 해가
0보다는 크고 x가 d보다 작은 걸 대입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거야. 이게 중간에 들어갈 말이 콤마는 아니고 사실은 뭐야? 여기가 또는이지. 이거 대입하거나 이거 대입하시오. 그러면 두 개의 y값을 함수값을 곱하면 두 함수의 함수값을 곱하면 0보다 클 것이다. 부호가 같을 테니까. 그래서 정답은 이거다. 응? 네. 그 다음 응용 문제. 이차함수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있고 1차함수 직선 y는 mx 더하기 n이 이렇게 있다. 근데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 한번 나왔지만 연립한식 같지 않아요? 얘하고 얘하고? 그럼 얘가 원래 정체가 뭐였냐면 선생님이 적어줄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리고 여기 지금 부등호 선생님이 여기 부등호 쓰는 거야. 0보다 작거나 같다랑 여기에 mx 더하기 n이 있었던 부등식이야. 이렇게 돼 있는 부등식이 이게 2항에서 bx랑 mx 동류항을 계산한 게 b-mx라고 돼 있는 거고 c-n, n이 2항에서 c-n 정리해 놓은 부등식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 부등식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등식을 푼 거야. 그러면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얘는 2차 함수의 함수값이고 요거는 1차 함수의 함수값이지. 같은 x를 대입했을 때 똑같은 x를 대입했을 때 1차 함수의 함수값이 2차 함수의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구하시오라는 뜻이야. 그러면 같은 걸 여기 이런 걸 봐봐. 이렇게 같은 x를 대입했을 때 2차 함수의 함수값은 여기고 1차 함수의 함수값은 어디야? 여기지. 그러니까 1차 함수의 함수값이 2차 함수의 함수값보다 뭐예요? 이런 데를 찾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함수가 둘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똑같은 x값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이건 fa, 이건 ga 함수값이 더 크다라는 뜻은 그래프가 얘보다 위에 있다라는 뜻이야. 함수값이 크다라는 뜻은.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부등식을 해석을 하면 2차 함수보다 직선이 어디 있는 부분을 찾으라는 거야? 함수값이 크니까 그렇지. 위에 있는 부분을 함수값이 더 크면 항상 위에 있잖아요. 부분에 x의 범위를 구하라는 부등식이 되는 거야. x의 범위를 구하라는 부등식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경계를 나눠볼게. 어디가 그렇게 되는지 선생님이. 자, 여기 시커멓게 칠할 거야. 왜냐면 둘의 함수값이 뭐해도 같아? 같아도 되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2차 함수에 대입하나 직선에 대입하나 똑같은 함수값이 나오잖아. 그럼 마이너스 2는 답에 들어갈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 답에 들어가고 이쪽에 있는 부분을 잘 보세요. 이쪽에 있는 부분을 잘 보면 직선이 2차 함수보다 다 위에 있지. 근데 이쪽으로 넘어오면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으니까 2차 함수의 함수값이 더 커지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쪽이 일단은 답이야. 그래서 그 부분을 답으로 쓰면 여기 부분을 답으로 쓰면 여기다 써볼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걸 대입하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x값을 이렇게 대입을 하면 1차 함수 직선에 대입한 값이 2차 함수에 대입한 값보다 무조건 클 것이다. 또 있나 찾아볼까?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잘라 놓으면 3보다 큰 x값을 대입하면 직선에 대입한 y값이 2차 함수에 대입한 y값보다 항상 크게 나올 것이다. 그지? 그래서 그 부분을 선생님이 이렇게 그어서 예를 들어 그어서 보여준 거고 이쪽에 있는 x값들을 대입해도 직선이 2차 함수보다 항상 큰 값이 나올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3도 답은 들어가지 같아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요 사이에서는요.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다는 뜻은
어떤 똑같은 x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차함수의 함수값이 직선보다 무조건 크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 문제의 답이야. 내가 부등식에 대해서 얘기했지. 개념은 간단할 수 있으나 응용 문제는 다 어렵다고. 그래서 계속 꾸준히 자기가 내가 선생님이 부탁한 대로 연습을 해야 돼. 그냥 답만 모든 실수 해가 없다, 모든 실수 해가 없다. 그럼 무조건 망해요. 개념을 계속 자기가 개념을 정리하면서 쉬운 계산 문제를 풀어야 이런 문제들을 다 대답할 수 있다고. 두 이차함수 fx, gx. fx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gx는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주어져 있어.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야. 그러면 얘를 보면 이 부분은 지금 봐왔으니까 gx,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의 함수값이 fx,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의 함수값보다 큰 부분을 찾아라지. 근데 큰 부분을 찾아라 하니까 한번 찾아볼래? gx가 fx보다 크다. 그럼 fx보다 gx가 위에 있다. gx가 fx보다 위에 있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돼요. 봐봐. 다시 이게 같이 있어서 헷갈리나? 그럼 gx를 선생님이 노랑이로 해볼까? gx가 fx보다 위에 있다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만 그래. 그렇지 않아? 네. 그지? 네. 근데 여기서 얘기한 건 뭐냐면 이 함수값, y값 둘이 다 0보다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 너도 0보다 크고 너도 0보다 클 것. 함수값이 다 뭐인 걸 찾아라? 뭐인 걸 찾아라? 양수인 것 중에 gx의 함수값이 fx의 함수값보다 큰 부분을 찾아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 안에서 찾을 건데 선생님이 gx가 양수, 여기 양수지 gx가? fx가 양수, 요게 양수죠 fx는? 여기는 음수예요 fx가. fx가 여기서는 음수잖아. 지금 fx가 양수인 거는 이렇게 두 개가 다 있지만 gx가 fx보다 위에 있으면서 둘 다 양수인 것만 찾은 거야. gx가 fx보다 위에 있으면서 둘 다 양수인 것은 이제 선생님이 답을 알려줄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래야 gx도 양수, fx도 양수면서 fx보다 gx가 위에 있게 된다. 이쪽은 안 되는 이유가 gx가 fx보다 위에 있기는 한데 여기는 gx가 fx보다 위에 있기는 한데 이 fx가 뭐야? 음수라 꽝 안 된단 말이야. 얘가 원하는 게 둘 다 양수여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쪽도 gx가 fx보다 위에 있긴 한데 둘 다 함수값이 음수라 이쪽도 꽝. 얘가 원하는 거는 이 부분만 되는 거야. 이거 찾아내는 게 만만치 않아. 그럼 이쪽은 왜 안 됩니까? 양수인데 이때는 fx가 gx보다 크기 때문에 위에 있다는 건 크다는 얘기니까 이걸 만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여기 같다가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두 함수값이 같아도 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거 돼? 안 돼? 이거 돼? 안 돼? 안 돼요. 둘 다 안 되니까 3, 4 그리고 물론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도 없기 때문에 0이랑 같은 부분도 제외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다. 알파는 3, 베타는 4니까 정답은 7. fx는 2차 함수,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gx는 1차 함수. 그림과 같을 때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보시오. 기억.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의미하는 것은 이거는 알파와 베타의 평균, 다시 말해서 중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중앙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2차 함수는
꼭지점에 대해서 좌우 대칭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꼭지점의 x좌표가 알파와 베타의 정중앙이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인 거고, f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뜻은 뭐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대입한 누구한테? fx에다가 대입한 이 녀석의 함수값을 우리가 f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y 값을 이제 함수값이라고 잘 부르겠다라고 얘기했어. 아, 여기를 얘기하는구나 하고 본인이 연습을 해야 돼.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대입해서 나온 값.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와 베타의 중점. 이 값이 G 감마보다는 크니? 라고 물어봤어. G 감마는 어디 있어? 감마를 GX에 대입한 함수값. 이게 G 감마지. 감마를 GX에 대입한 함수값이 G 감마지. 보다시피 크잖아요? 기억은 맞는 말이에요. 지금 Y축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저렇게 표시해 준 거야. Y축이 어디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됐어? 자, 그럼 니은은 또 공부할 거야. 그렇지, 얘는 방정식이야. 왜냐면 이거는 어찌됐든 식이고 다항식들이 막 들어가 있을 거고 는 0 해놨으니까 방정식이란 말이야. 방정식은 우리가 왜 인수분해를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또 왜 계속 인수분해를 했냐면 둘이 곱해서 0이 되려면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거나 이 이론으로 풀려고 방정식은 계속 인수분해를 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지금 gx하고 fx 빼기 gx가 둘이 곱해져 있지. 둘이 곱해서 0이 된다는 거는 니은을 풀면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걸 딱 보고 아 그러면 gx가 뭐거나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fx 빼기 gx, 다시 말해서 fx랑 gx가 같거나가 이 방정식의 해구나로 먼저 계획을 세워줘야 돼. 두 식을 곱해서 0이 되려면 네가 0이 되거나 네가 0이 돼야 된다. 이거를 먼저 해놓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풀 건데 gx가 0이라는 뜻은 뭐냐면 gx의 무슨 값이 함수값이 뭐가 되게 해주라. 0이 되게 해줘라. 그럼 gx의 함수값이 0이 되게 해주는 거는 알파예요. 알파를 대입해야지만 0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쪽의 해가 x는 알파. 이게 해석기야. 해석하는 거야. 다 해석하는 거야. 그래프를 보고. 이거는 뭐야? fx와 gx의 함수값이 뭐한데? 같한데. 이게 우리가 선생님이 연립했던 2차 방정식과 2차 직선의 관계, 거기서 설명했던 거지. fx와 gx가 만나야 함수값이 같을 거 아니야? 그게 어디야? 알파하고 감마야. 알파에서도 만났어, 안 만났어? 만났지? 감마에서도 만났어, 안 만났어? 만났지. 그러면 이거의 해는 x가 알파거나 또는 x는 감마. 감마. 얘가 가? 알파를 대입해도 fx는 0, gx는 0 같잖아요. 감마를 대입해도 f 감마 이쪽, g 감마 이쪽 같잖아요. 그게 바로 이 방정식의 해. 방정식은 해는 반드시 누굴 구해야 되니까? x를 구해야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x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게 방정식이에요. 이때 그래서 이 감마를, 이것도 나중에는 너네 2학년, 3학년, 9학년 올라갈수록 중요하다. 이 감마를 무슨 근이라 그래? 이걸 무슨 근이라 그래? 중근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 새끼들아. 이 감마가 이 알파가 중근이라는 게 나중에 2학년 미분, 3학년 때도 수능 준비할 때 미분, 거기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 그럼 감마가 중근이니까 나중에는 3학년들 하는 거야. 이 다항식은 나중에 얘기하는 거야. 알파가 중근이니까 x-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겠다. 이렇게 추론한단 말이에요. 이 다항식. 우리는 1학년이니까 이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 이게 나중에 미분에서 너희들이 연습해야 될 거야. 그래서 시그널, 서로 다른 시그널에서는 얼마라 그랬어? 몇 개라 그랬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지. 몇 개 있어? 2개. 서로 다른 실근은 2개다. 알파가 중근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이제 디귿. 상위권으로 가려면 디귿을 꼭 연습을 해놔야 돼. 디귿.
이 상태로 부등식 푸는 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느냐? 디귿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이 상태가 제일 이상적이야. 한 변을 0으로 만들어 놓는 게. 0으로 만들고 인수분해를 하는 게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가장 이상적인 거야. 이게 1로 넘어오고 fx로 묶어야 돼. 얘가 1로 넘어오고. 이 상태로는 못 풀어요. 이거를 연습해야 돼. 상위권으로 올라가려면. 이게 정석이야. 왜 이항했어요? 0이 있어야 돼. 0이 있어요. 0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모든 것들이 잘 풀려. 그러면 이항을 시켜놓잖아? 인수분해가 되게끔 무조건 내. fx로 묶어야 되는군. 생각해야 돼. fx로 묶어야 되는군. 묶으면 fx 빼기 gx구나. 물론 벅차지. 벅차니까 수학이 어려운 거. 그 벅찬 걸 해내야 등급이 높은 거고. 뭐가 벅차? 생각하는 게 벅차다고.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정리하면서 생각을 해야지. 아까 겪어봤던 거야. 두 개를 봐야 돼. 얘네 둘이 곱했으니까. 얘랑 얘가 곱해진 거야. fx와 fx 빼기 gx가 곱해졌는데 둘이 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둘이 부호가 같은 데를 찾아라. 둘이 부호가 같은 데를 찾아라. 얘가 플러스면 잘 봐. fx가 플러스면 fx 빼기 gx도 뭐가 돼야 돼? 플러스가 돼야 되지. 그걸 한 번에 생각하지 않고 또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fx가 플러스면 fx 빼기 gx도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fx 빼기 gx가 플러스가 되려면 fx가 gx보다 뭐 해야 되겠다? 커야 되겠다. 근데 0이랑 같아도 되니까 0이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머릿속에 다 담기가 어려워. 왜? 너네들 멘사 회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정리하면서 쓰면서 풀어야 돼. 첫 번째, 자기가 정리할 거. 자, 이제 내가 정리하면서 안 틀리고 풀어야지. 첫 번째,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선생님이 같다를 왜 붙였어? 0이어도 되겠어? 안 되겠어? 얘가 0이어도 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면 이거라면 부호가 같아야 돼. 얘가 플러스라면은 저기다 제목을 쓴 거야. 그럼 이것도 양수가 돼야 된다. 그러면 빼기니까 얘가 더 커야지 양수일 거 아니야.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하고 이 그림에서 찾을 거예요. 이제 fx의 함수값이 양수인 부분 중에서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다 지워버린다. fx의 함수값이 이차함수지? fx의 함수값이 양수인 부분 중에서 fx가 gx보다 함수값이 크다는 건 그래프상으로 어디 있는 거라 그랬어? 위에 드러난다 그랬지. 그것 중에서 fx가 gx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렇지. 양수이면서 fx가 gx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선생님이 여기 시커멓게 칠해놓은 이유가 fx는 함수값이 0이어도 되기 때문에 알파를 대입해도 돼요. 그래서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fx하고 gx가 같아도 되기 때문에 감마를 대입해도 돼요. 감마보다는 작거나 같다. 일단 하나를 정리해서 푼 거야. 두 번째, 얘가 음수라면 이제 음수라면 할 거야.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게 음수라면 둘이 곱해서 부호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도 음수가 돼야 된다고. 그 얘기는 fx보다는 gx가 크거나 같아야 음수가 되겠죠. 같아서 0이 돼도 되기 때문에 한 거야. 그러면 fx 이차함수의 함수값이 0보다 작은 음수인 것들 중에서 음수인 부분 중에서 여기지 여기랑 여기 중에서 뭐가 무한히 여기 끝이 없이 내려가고 있지만 gx보다 fx가 아래에 있어야 함수값이 작은 거야. 그럼 gx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은 둘 다지. 둘 다 gx보다 아래에 있고 gx보다 아래에 있죠? 음수인 부분 중에서
그러니까 이쪽은 x는 알파보다 작거나 같은 걸 대입을 하면 무조건 fx의 함수값이 gx의 함수값보다 작기 때문에 음수가 될 수 있고, 기본적으로 fx의 함수값도 음수기 때문에 둘이 곱하면 0보다 클 것이다 하는 거야. 또는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은 걸 대입하면 gx의 함수값이 fx의 함수값보다 무조건 크기 때문에 fx에서 gx를 빼면 음수가 될 것이다. 단 알파하고 베타가 대입해도 괜찮다. 알파를 대입하면 얘가 0이 될 거니까 곱해서 0이 될 거고, 베타를 대입하면 또 얘가 0이 될 거니까 곱해서 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인 답은 이거거나 또는 이거지. 그러면 이걸 합쳐볼 거야. 수직선에서 정리하는 거야. 결론. 알파보다 크거나 같거나 감마보다 작거나 같다.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감마보다 작거나 같다. 이 범위는 우리가 정해놓은 1번을 만족시키는 범위야. 또는 겹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또는 이래도 좋고 이래도 좋다잖아요. 또는이니까 감마보다 작거나 같고 베타가 어디 있어? 베타가 감마보다 큰 쪽에 있죠. 베타보다 크거나 같아도 좋다 이렇게 된 거지. 또는이니까 답을 합쳐서 답을 해야 돼. 겹치는 게 답이 아니라. 겹칠 때는 언제야? 이렇게도 돼야 되고 이렇게도 돼야 돼요. 연립부등식 풀 때 겹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둘 다 만족해야 돼요 할 때. 근데 얘는 이래도 괜찮고 이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둘 다 합쳐줘야지. 그지?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녹양중 나와도 괜찮고 의고 다녀도 괜찮아요. 그러면 녹양중 다니던 새끼랑 의고 다니는 새끼를 다 합쳐놔야 돼요. 야, 너 경민대 외웠어. 야, 녹양중 다녀도 괜찮대. 녹양중 나왔어도 괜찮대. 그럼 녹양중에 와야 돼, 안 와야 돼? 녹양중 졸업했어도 괜찮고 의고 다니고 있어도 괜찮아요. 다 오세요. 그러면 녹양중 다니는데 경민고 다니는데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되잖아. 근데 녹양중 나왔으면서 의고 다니는데 나오세요. 그러면 걔는 오면 돼? 안 되지. 그게 그리고는 겹치는 애들만 와야 되고, 또는 이 새끼도 와야 되고 저 새끼 와도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또는 이래도 되고 이래도 돼요. 그러니까 저 새끼도 오고 이 새끼도 오고 다 답인 거야. 근데 그리고 이렇게도 돼야 되고 이렇게도 돼야 돼요. 그러면 녹양중 나오고 의고 다니는 새끼들만 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겹치게 하는 거예요. 연립부등식은 그래서 겹치기를 하는 거야.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게 답이야. 그럼 이거를 어떻게 현명하게 쓰겠어? 보니까 얘는 따로 쓸 필요가 없잖아. 쭉 타고 오니까. 그럼 x는 감마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안 써져.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맞았냐 안 맞았냐? 이 하나의 지문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풀이가 이렇게 긴 거야. 그래서 모의고사야. 근데 이게 교과서에서 안 배운 개념은 없어.